안녕하세요. 금융기관 인허가 전문 김현행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최근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비대면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결제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이 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결제 대행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은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금융업법에서는요, 등록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등록을 해야 될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총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전자자금 이체업이 있고요. 직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및 발행 관리업,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결제대금 예치업, 전자고지 결제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대상 업은 등록 요건이 조금 까다롭고요. 최소 자본 요건도 높아서 사전에 등록 요건을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의 유통사 등의 어떤 문의가 많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PG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요, 유통업체 본사라든가 플랫폼사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용역의 이용의 대가 정산, 대행을 하거나 매개할 경우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를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PG사라고도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요, 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고발 조치를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현재 많은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에서는요, 이미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을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 플랫폼이라든가 숙박 플랫폼이라든가 오픈마켓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 등이 일반 상품 판매 거래에서 결제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렇게 관여를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모든 플랫폼이 또는 모든 유통업체 본사 등이 결제 대금 정산 업무를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PG사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랫폼사 등은 전문 PG사를 통해서 플랫폼 입점사 등의 결제 대금 정산 업무를 하고요. 플랫폼 등은 정산에 필요한 입점사 등의 계좌 정보 등 필요한 정보만 주면 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미등록 PG사의 온라인 상품 거래 대금 정산 관여가 문제가 돼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하위 가맹점에게 미정산할 위험, 또는 탈세 등의 불법행위 조장이 있어 왔고요. 실가맹점이 표출되지 않는 등 거래 내역의 불투명이라든가 이용자의 환불의 어려움 등 지급 결제상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서는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75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을 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명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명세를 분기 말일 다음날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현금, 신용카드, 결제 대행 등 결제 수단과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제 대행업을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주분들께서는 등록한 결제 대행 업체와 거래를 하셔야 하며,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를 이용을 하면 세금 불성실 신고로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등록 절차와 심사 기준은요, 복잡해서 모든 것을 이 화면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와 심사 기준에 대해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감원 일단 등록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접수일로부터 20일 후에 등록 심사가, 등록 요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를 하고요. 대주주 신청인 본인의 적격 요건을 심사를 하고요. 기타 등록 요건의 항목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실지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등록 사실이 공고가 됩니다. 단계별 세부 심사 요건 내용은 말씀을 드리면 법인격에 관한 부분들을 심사를 하고요. 신청 업종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자본금에 관한 심사를 하고요. 재무 건전성에 관한 부분과 전문 인력의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물적 설비와 대주주 요건에 관해서 심사를 합니다. 위와 같이 심사 절차를 거쳐서 최종 심사 결과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에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인허가들이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인허가분들이 굉장히 절차나 요건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같이 전문 행정처한테 여러 가지 의뢰를 하시게 되면 관련된 법령에 대한 검토와 추후의 행정 절차, 업무를 대행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금융이라든가 금감원 관련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행정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